6월 셋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오늘도 속도감 있게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경종 기자고요. 네, 이성호 기자입니다. 네, 교통 이슈 두 가지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천 2호선 고양시 어디에서 멈추나, 고양선 세전력 직결이냐 환승이냐. 리모델링 임시주거 순환주택 과연 가능할까요? 장항습지 지뢰사고 대책은 없나? 고양시 청취다방 운영 문제 심각. 그리고 오늘도 사진 한 장 뉴스로 행신중앙로역 시민문화재, 공초문학상 수상한 허영만 시인 등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체크 첫 번째 소식은 인천 2호선 일산 연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의 인천 2호선 일산 서구 연장이 반영되면서 지역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바로 역 위치가 어디인가를 두고 주민들끼리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모두가 내 집 앞에 지하철이 멈추기를 바라면서 가짜 노선도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런 가짜 노선도가 국토부가 발표한 원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파트 입구에 지금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인천 2호선 큰마을역 원안대로 이행하라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큰마을역은 1번 출구, 이렇게 출구 번호까지 뭔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데, 자, 이 현수막 붙은데 여기가 어디고 또 이 내용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 이 사진은 김미수 시의원이 이달 초 시정질의에서 사용한 사진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설명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은 큰마을역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은 지금으로서 가짜 뉴스다라는 거네요. 자, 이런 가짜 정보가 떠도는 이유, 아직 정해진 곳이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종착역이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한매공원 인근이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국토부와 고양시 관련 부서에서 설명하기는 한매공원도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근데 주민들이 큰마을역이 원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루머가 만들어진 거 아닐까요? 원래는 인천 2호선 일산 연장이 경의선 일산역까지만 연장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2019년 10월 일산역을 지나서 그 위까지 연장된다라는 발표를 처음 합니다. 그때 바로 탄현 연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국토부가 그때 탄현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당시에 탄현 공공주택 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여러 무마용으로 급하게 철도 연장안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당시에 탄현 연장이란 말만 했지 실제로는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이재준 시장은 곧바로 중산체육공원이랑 뭐 한매공원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거기 지하에 기지창을 만들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국토부의 워딩만 탄현이었지 실제로는 중산공원도 중산동에 있고 뭐 한매공원도 일산 이동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탄현이란 말은 뭐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이후에 종착역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이제 개진하는 민원이 빗발치니까 그 이후부터는 종착역이 어디다라고 고양시나 국토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자, 이 기사 취재하시면서 지금 다시 한번 그 국토부에 확인을 하셨을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네, 고양시 공무원이 말하기로는 큰마을역은 당연히 논의된 바가 없다. 그리고 과거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지하 기지창이나 뭐 중산공원, 뭐 한매공원 그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종착역은 적어도 3개에서 많으면 7개의 후보지를 용역으로 돌려봐야 그때서야 결정된다. 그 인천 2호선 이 노선도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그럼 가짜라는 건데, 자, 이런 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네, 이 노선도 굉장히 흥미롭죠. 네. 뭐 가짜라기보다는 뭐 개인적인 바람을 이 노선도에 표현했다. 이게 이제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천 2호선이 이제 GTX 킨텍스역, 3호선 주염역, 경의선 일산역을 교차한다. 즉 여기가 환승역이 된다라는 것은 국토부나 고양시도 인정하는 바인데 그 외의 역은 전혀 확정된 게 없다가 팩트라는 것이죠. 피의원실의 한 관계자가 말하기로는요. 지금 인천 2호선이 국가철도망에 반영되면서 지역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역사 위치에 대한 과도한 민원으로 혹여나 사업이 지연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있다. 좀 자제를 부탁드린다. 합리적인 노선으로 추진력을 얻어야 될 때다. 지난주 중앙일보에서
고양선이 서부선과 직결되지 않고 갈아타야 한다. 네, 이렇게 뉴스가 떠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고 놀라셨을 텐데 이 기사를 좀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선과 서부선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고양선은 뭐 다 아시다시피 창릉 신도시 때문에 새로 이제 생긴 노선인데, 네, 서부선은 세전역에서 시작해서 신촌, 여의도를 거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결됩니다. 개통 시점은 2028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철도 직결 이게 무슨 얘기인 거죠? 네, 직결 서비스라는 것이 이미 수도권 지하철에서는 대부분 시행되고 있는 운영 체계입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3호선과 일산선인데요. 노선의 이름과 운영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차를 갈아타지 않고 승객이 한 번에 종착지까지 가는 이제 운영 체계인 것이죠. 서울시의 지금 발표는 쉽게 말해서 고양선이랑 서부선은 그렇게 한 번에 쭉 오는 게 아니라 예. 세전역에서 내려서 갈아타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네, 거예요. 완전히 분리시키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서울시가 여기에 평면환승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평면환승이 철도에서 내려서 객차에서 내려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플랫폼으로 가서 바로 탑승한다. 요게 이제 평면환승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설명하기로는 그 평면환승 되더라도 뭐 시간도 걸리지도 않고 얼마 뭐 불편한 점도 없다. 이렇게 좀 안심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직결 지금처럼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네. 굳이 평면환승을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거고 언제 나온 거죠?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올해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아. 서울 지하철의 운영 적자가 1년에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경기권 지하철은 운영비를 분담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대원칙을 선언적으로 발표한 것이죠. 고양시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경기도권과 연장이 계획된 모든 철도 노선에 대해서 원칙을 발표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3기 신도시가 지정된 뭐 하남이라든가 남양주 왕수, 여기도 뭐 3호선, 6호선, 9호선 이런 연장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서울시 발표대로 하면은 고양선뿐만 아니고 이런 노선도 모두 직결 연장이 불가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인구들의 반발이 이게 불보듯 뻔한 이런 지금 이야기를 서울시가 하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엄포용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거기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지자체뿐만 아니고 국토부도 불만이에요. 국토부도 3기 신도시 지정하고 네. 이제 교통대책으로 서울과의 지하철 연계, 요걸 가장 핵심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걸 서울시가 국토부랑 어떤 면밀한 협의도 없이 불편하게 만들겠다. 예, 그냥 발표한 거라서 국토부가 굉장히 이제 불쾌한 입장이죠. 당장 내년 대선이라든가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결과에 따라서. 예, 무엇보다 돈이 문제라면은 네. 뭐 고양시라든가 뭐 그런 관련 지자체가 운영비를 착실히 분담하겠다라고 서울시한테 약속을 하면은 그럴 경우에 서울시가 그럼 직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설명도 해줬거든요. 그래서 좀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그 리모델링 관련 소식인데 이성우 기자님 그 순환주택이 뭔지 아세요? 이번 주에는 좀 어려운 용어가 많이 등장하네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기존의 그 리모델링 재개발 관련된 개념인데요. 이게 리모델링 하거나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려면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어딘가로 옮겨가 있다가 다시 글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옮겨가 있을 그 임시주택. 아, 임시거처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새로운 용어로 순환주택. 그 최근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에서 예. 고양시가 제출한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예. 부결이 됐습니다. 예, 살펴보니까 고양시는 원당역 앞에 성사혁신지구, 또 일산역 앞에 일산 커뮤니티 센터가 지어지는데 네. 거기에 임대주택 중에 한 300호도 좀 넘게 순환주택으로 계획하고 좀 있나 본데요. 네,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시의회에서는 예. 자,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이고 그 중에 예. 일부를 우리가 순환주택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 순환주택 취지는 좋지만 이거 예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그 계획도 없이 예. 순환주택 그냥 우리가 덜렁 해버리면 되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 이 상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예. 그럼 물 건너 가는 건가요, 이번에?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 그 아파트들의 그 리모델링 문제가 정말 당면 과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 이주자들의 임시 주거 공간인 이 순환주택 논의는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장항습지 지뢰사고 소식인데요. 네, 이번 주에 Q&A 기사를 쓰셨죠?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그 장습지 사고 난 지뢰 종류가 뭔가,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왜 고양시 한강하구 구간에
지뢰가 이렇게 자주 발견되나, 그리고 앞으로 과연 어떤 대책이 가능할까, 뭐 이런 문제들을 예.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특집 기사로 다뤄봤습니다. 사고를 낸 게 M14 발목 지뢰인데 추가로 이제 이 지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게 있다면서요. 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조금 이제 빠뜨린 부분을 추가 설명드리면요, 이 지뢰가 국제적으로 정말 위험한 그런 재래식 무기를 금지하자라는 예.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네. 크기가 작고 무엇보다도 특징이 금속 탐지기에 이게 탐지가 안 돼요. 아, 그게 가장 큰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제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전쟁 이후에 가장 큰 민간인 피해를 입힌 무기가 바로 이 손바닥보다도 작은 예. 이 M14 발목지뢰입니다. 예. 네, 그런데 또 취재를 하면서 또 알고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이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에 이미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M14 지뢰를 매설 안 하겠다라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허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설치된 지뢰는 예외로 한다라는 예외 조항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제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민통선 부근에 집중 매설된 이 지뢰들을 정말 단계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한강하구의 지뢰 위험성은 앞으로도 상존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지난주에 그 고양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고양 시민사회연대회의 등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뭐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번에 사고를 당한 분이 단순한 작업자가 아니라 그 공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신 분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분이 사회적 협동조 한강 소속으로 그 장항습지의 정화 작업도 꾸준히 하셨던 분이고, 예. 또 민족문제연구소라고 아시죠? 예. 예, 그 고향 지부장을 두 예. 번씩이나 역임하셨던 이 예. 지역 활동가이십니다. 수습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라는 예. 입장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뢰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예. 예, 이 국민들의 어떤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너무나도 당연한 그 책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엔에서 관리하는 국제 표준인 국제 지뢰 행동 표준을 정부가 즉각 도입해서 전방 지역에 있는 지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얼마 전 고양시 노동권익센터의 파행 운행 보도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고양시 청년 정책의 거점 역할을 하는 청년공간 청취다방 허브에서 또 예. 약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자, 운영업체가 운영 실적 부풀리기도 하고 또 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네, 일단 청취다방 허브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어디에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위치는 어디냐 하면 그 화정터미널 2층에 자리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예. 네, 그 청년 공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컨설팅 그리고 또 취미 클래스, 스터디와 동아리 활동 등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곳인데요. 주식회사 지오 코칭이라는 용역 업체가 예.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지오 코칭 다른 데서도 이런 일을 해본 그런 업체라 그래서 예. 뭐 상당히 운영 잘하고 있겠지라고 뭐 별탈 없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뭐 프로그램 참가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서 실적 부풀리고, 그리고 인원이 미달돼서 이렇게 무산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막 끼워 넣기 해서 예산도 타내고, 예. 그리고 또 인턴 직원들에게 그 엉뚱한 그런 일을 막 지시하기도 하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각종 문제들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만연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내부 증언에 의해서 좀 이렇게 밝혀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청취다방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직원들이 이렇게 예.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이 청년 공간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부서인 고양시 청년정책팀에서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마시키는 데에만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고양신문 기자가 이 문제를 취재하려고 시 청년정책팀 담당자를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정말 뭐 나 몰라라 하면서 전혀 책임지는 모습 보이지 않고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이제 이 사건은 현재 시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죠. 위탁 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제발 이름값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예, 고양시도 정신을 차려서 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 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지난 5일 가남의 사거리에서 열린 행신중앙로역 신설기원 주민문화제 모습입니다.
행신중앙역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시민들의 요구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이렇게 담아내면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준호 국회의원실에서도 왔고요. 정봉식, 정판호 시의원도 참석했다고 하네요. 지역 주민들의 행신중앙역 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고향신문 뉴스 택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회 공초문학상을 수상하신 허형만 시인을 만나봤습니다. 공초문학상은 1년 동안 발표된 그 시들 중에서 딱 한 편의 시만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상인데요. 이 상을 수상한 허형만 시인은 목포대 국문과 교수를 정년 퇴임하고 몇 해 전에 고양시로 이사를 오셔서 원당에서 지금 살고 계신데요. 수상작인 이 산까치라는 시도 원당 체육공원 뒷산을 산책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쓴 시라고 합니다. 자, 한국 전쟁 당시에 고향 지역에서 벌어진 가슴 아픈 사건이죠. 네,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금정굴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연구서 또는 책으로 많이 나왔지만 애니메이션으로 이 금정굴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첫 시도인데요. 자,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분은 대한민국 국립 애니메이션 1세대인 전승일 감독님입니다. 네, 현재 제작비 만들기 위해서 진행 중인 그 크라우드 펀딩도 순항 중이라고 하네요. 네, 작품이 완성되면 특히 고향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고향 시민들에게 입소문 타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 한 곳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풍동 고향대로변에 자리한 베이커리 카페 빠르크인데요. 실내에 우아한 분수대도 있고 또 곳곳에 초록색의 나무들이 이렇게 멋지게 자리하고 있어서 마치 유럽 도시의 노천 카페를 온 듯한 느낌을 전한다고 합니다. 자, 더 많은 고향시 카페, 맛집, 그리고 나들이 장소를 보시고 싶으면 유튜브 고향신문 하루여행을 구독해주세요.